안녕하세요. 바로 서론 없이 오늘 영상은 피부 극복 방법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드름을 달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전 엄청 심한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서 자주 울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가더라도 잠시 좋아질 뿐 효과가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어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도 아직 여드름이 나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 회복은 빠르면 3에서 4일, 느리면 5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유튜브를 보면 3일 만에 피부를 극복하는 방법 관련 영상이 많죠? 하지만 따라해도 피부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이 3일 만에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에게는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은 피부 장벽이 매우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쉽게 여드름이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사용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킨케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피부 장벽을 위한 세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세안만 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차 세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보통 1차 세안을 하면 2차 세안도 무조건 하시잖아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1차 세안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저도 한 남성 모델분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했는데 피부 회복이 정말 빠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화장을 해요. 저는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그러면 2차 세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1차 세안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1차 세안제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쓰시면 되지만 저는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려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모공을 막는다고 느꼈어요. 만약 본인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모르겠다면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2차 세안입니다. 당황하셨나요? 2차 세안하지 말라더니 갑자기 2차 세안이라니?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2차 세안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 세안은 약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 관련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약알칼리성과 약산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산성은 간단하게 세안하는 용도, 약알칼리성은 각질 제거까지 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약알칼리성만 계속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반대로 약산성만 사용하면 필요한 각질 제거가 되지 않아 각질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약알칼리성은 2차 세안제로 사용하기입니다. 아까 저는 1차 세안만 하라고 했죠. 하지만 2차 세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때 약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약알칼리성으로 2차 세안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약산성은 언제 사용할까요? 네 번째, 약산성은 아침 세안 또는 2차 세안입니다. 여기서 또 2차 세안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약산성을 언제 2차 세안으로 쓰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분장을 했다, 답답한 화장을 했다, 모델처럼 메이크업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약산성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화장이나 선크림 정도라면 1차 세안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침 세안은 아시겠죠? 물 세안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지성 피부라면 약산성 제품으로 아침 세안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세안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안제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세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은 깨끗하게 씻기. 저는 비누도 신경 써서 사용하는데 다이소 녹도숙 대비누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손의 물기를 완전히 닦은 뒤 클렌징 밀크를 4에서 5번 펌핑해주세요. 절대로 손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클렌징을 하면 안 됩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클렌징 밀크를 짜주세요. 그러면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큰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손에 온기로 살살 비벼 녹여준 뒤 얼굴에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한번 얼굴에 도포했다면 따뜻한 물을 묻혀 유화 과정을 해줍니다. 유화 과정을 2에서 3번 반복한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셋째,
수건 대신 화장솜으로 닦아주세요. 수건은 생각보다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솜이나 얼굴 전용 티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다이소 화장솜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다른 화장솜들은 솜이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러면 세안은 끝입니다. 약산성과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도 방법은 똑같아요. 1. 손을 씻는다. 2. 클렌징 폼을 짠다. 3. 거품질을 한다. 4. 얼굴에 살살 문지른다. 5. 최소 25번 이상 물로 씻어준다. 마지막, 제품 추천입니다. 번외 비추템. 네, 지금까지 세안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방법을 2에서 3주 정도만 따라 해보세요. 저도 피부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만 지금은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킨케어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